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9년 어느덧 끝자락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자, 이참에 좀 한 해를 돌아보죠. 2019년을 대표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TMI 하나 꼽아볼게요. TMI. 굳이 알고 싶지 않고 몰라도 되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TMI 맞죠. 약자 아시죠? Too much information. 영국 캠브리지 발음이에요. 괜찮았나요? 캠브리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환 씨, 이거는 TMT인 것 같아, TMT. TMT? TMT면은 Too much talented? 재능이 많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보다는 투머치 토커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요게 좀 많다. 딱 기환 씨. 아무튼 그 얘기한 것처럼 네. 너무 굳이 알 필요 없는 거를 너무 많은 얘기들, 또 그걸 굳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올 한 해 고단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꼭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연을 모아놓은 7번 국도 함께 하시면서 잠시 쉬어가시죠. 자, 7번 국도 오늘 준비한 소식들 만나볼까요? 첫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리한 인터뷰. 이분은요, 겨울에 만나볼 수 있어요. 그것도 12월에. 그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혹시 네. 제가 생각하는 그분 진짜 만나보셨어요? 진짜 좀 당황스러워. 저는 만나고 왔어요. 지금 그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다는 건 아닌데. 더러운 나이예요, 내 나이가? 그건 아닌데. 네. 혹시 그분이 그 약간 좀 풍채 좋고 좀 튀는 옷 입으시고 손에 뭔가 좀 이렇게 들고. 그렇죠, 네. 그분 맞아요? 네. 설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효주 씨 좀 눈치챘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들이 준비를 했네. 또 제가 올해 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지금 뭐 또 막내 PD 또 뭐 이렇게 선물 들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 보고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배님? 예. 나도 뭐 준다면 받겠지만 네. 그거는 저 기환 씨가 좀 착각한 것 같고 그래요? 이 분은요, 제가 만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오. 이분을 본 적은 많아요. 모두가 다 봤어. 뭘 생각하는지는 내가 대충 느낌은 오는데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무리한 인터뷰에서 만난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쯤 이런 풍경 보셨을 텐데요. 누군가는 이곳에 들러 사랑과 정성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못 본 척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치는 그곳, 바로 구세군 자선냄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몰랐던 자선냄비에 대해서 이것저것 요모조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구세군 사관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구세군 사관 고요한님. 네.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 때 그 고요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세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최근에 이름 바꾸신 건 아니죠? 구세군 네네네. 하시면서. 아니요. 뭐 김자비 이랬는데 갑자기 이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신 거고. 그 생각해 보면은 연말 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풍경 중에 하나가 그 구세군 자선냄비거든요. 네네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세요? 1년 중에? 자선님 모금 활동 자체는 1년 내내 진행하고 있고요. 1년 내내요? 네네네. 여름엔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거리에서 자선냄비 모금 활동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 12월 한 달간 이제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집중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자도 쓰시고 또 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입으시고 그래서 이 흡사 뭐 하고 갔냐면은 뭐 군인, 경찰 뭐 이런 쪽하고 같은 느낌인데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군인 같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정체가 뭔지 좀 궁금해요. 1865년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1878년도에
좀 더 효율성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결단력 있는 움직임을 위해서 당시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 군대의 그 복장을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군대식처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자라는 그 The Salvation Army라는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경영하게 되죠. 근데 평소에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를 부르실 때는 이제 사관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예, 고요한 사관 이렇게. 네. 그렇게 따지면 사관이라고 그러면 야, 니네 아빠 육사 출신이야? 사관생도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 명칭이 아무래도 이제 군대식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명칭도 요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명칭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대한제국 시절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한국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절에 사용하던 군대 용어들을 따오게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고 있어요. 혼자서 하루 종일 한 달간 이걸 계속 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추운 날인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요? 네, 네. 이걸 누가 자원봉사를 또 선뜻 신청을 하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또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몸으로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뜻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또 많지는 않아요. 정말 속상하실 때는 그럼. 제가 자선냄비하면서 속상했던 적보다는 네. 가끔가다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당황스러운 거? 네, 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거기 기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불우하니우스야? 네네네네 그렇게 와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것도 저희 모금 되는 것도 어떤 계획 아래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자선냄비 하면서 또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기부하고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개수할 때 열어보면은 명함이나 네 아니면은 뭐 사탕 봉지 네 뭐 쓰레기들 그런 그런 것도 것도 눈앞에서 또 넣고 넣으실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열어보기 그렇다고 전까지. 중심에서 손으로 하면서 얼마 넣나 볼 수도 없고 가끔가다 그런 게 들어올 때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허탈하기도 하고 좀 아니 뭐 그것도 또 관심이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요 자선 냄비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좀 호응이나 관심이 좀 줄어들진 않나요? 그 모금할 되어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없지는 않아요. 느껴지는데, 근데 또 이게 항상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선냄비 모금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뭐 매년 이제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매년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통계에 잡히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간혹 얼굴 없는 천사 해가지고 좀 큰 금액을 네네. 본인을 밝히지도 않고 막 기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제가 그 명동에서 자선냄비 할 때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얼굴 없는 신월동 얼굴 없는 천사라고 이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매년 이제 와서 1억씩 기부를 하시는 그 거예요. 자선 냄비 통 안에다가 네네네네. 자전거를 타고 한 분이 갑자기 자선냄비 앞에 타고 오셔서 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뒤에 가방을 자꾸 가리키면서 뒤에 있으니까 꺼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장이 그 자전거 타시면 그 쫄쫄이 있잖아요. 그 형광색 쫄쫄이에다가 그 헬멧 쓰고 안전모 쓰고 갑자기 자전거를 갑자기 앞에 세우더니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등 뒤에를. 그 등 긁으란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답답하셨는지 뒤에 봉투가 있으니까 꺼서 자선냄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부족하거나 꼭 이거는 좀 시민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또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구세군 자선 냄비. 제 기대를 살짝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저쪽에서 저 뒤에서 우리 막내 PD가 선물을 들고 분명히 오고 있네. 그거 보이시죠, 슬리 씨? 좀 보세요. 아니 아직도 우리 화면을 보고 왔는데도 기대를 못 버리네 우리 기환 아유, 씨가. 못 버려요. 못 버리겠어요. 혹시나 그 약간 튀는 옷을 입고 항상 이렇게 동물 데리고 다니시는 그분을 생각하나요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네. 아유 너무 철이 없네.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을 텐데. 아니 나는 저 효주 씨가 말은 그렇게 네. 하지만 아까 그 우리 화면 보기 전에 효주 씨 눈빛이 촉촉해지는 걸 난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구세군 냄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뻔뻔한 건 여전하네요. 자, 아무튼 구세군 자선 냄비 영화의 날씨에서도 이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고 계셨는데요.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모금 활동을 하시고 없을 때는 혼자 묵묵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만큼 모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는데 좀 힘이 들지는 않으실까 걱정이에요. 그런데 고요한 사관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거칠 때도 있고 적게 모금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 모금 활동을 할 때 좀 지켜봤는데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세요. 물론 이제 자신의 그 돈을 그 사랑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냥 지나가서 좀 씁쓸했습니다. 저도 좀 찔렸고요. 자, 이 따뜻한 봄이 오기까지 유난히 좀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곁에 많습니다. 자, 올해 겨울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고 함께 뭔가 좀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겨울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소식은 효주 씨가 다녀왔다고요? 네. 영화 배우를 만나고 왔다고 하던데 뭐 한효주 씨 만나고 왔어요? 아 한여주 씨보다 더 멋진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이 그냥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연출부터 뭐 촬영, 연기까지 아주 네. 다재다능한 멋진 언니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잠깐만. 언니들? 그러니까 네. 누나들이라는 얘기네. 아 그런 데는 그렇죠. 또 제가 갔어야 돼. 제가 별명이 그 누나들 여신 폭격기. 누나 제비가 아니고? 누나 내 여자니까. 또 우리 수리 누나 또 지금 심박수 막 지금 쿵쾅쿵쾅 한다 들린다 여기까지만. 누나가 아닌 게 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누나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아,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환 씨가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멋진 언니들이 만든 영화는 또 얼마나 멋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속보입니다. 요즘 명주동 주민들의 멋진 도전이 화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직접 영화를 연출하고 촬영해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평범한 주민에서 영화 감독이자 배우가 된 명주동 언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언니들! 명주동 언니들의 시네마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동네 우체부는 특이합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하얀 서츠를 입고 입에는 쇠구슬을 꿰었습니다. 우체부는 춘희 집으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언니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서로 언니라고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예전에는 손이 사람을 언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모두 언니 하니까 할머니라 하는 것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나서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언니들이 만든 영화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목은 우리 동네 우체부고요. 우체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을 소식 전하는 거고요. 우리 동네 최고 인꼬 부부 우리 동네 정네 집으로 우체부는 가봅니다. 14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외양을 가진 친절한 우체부와 명주동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았는데요. 직접 카메라를 들거나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영화에 출연해 열연을 펼치기까지 이 영화를 만든 건 8명의 명주동 언니들이죠. 영화는 저희들이요. 한 3년 전부터 핸드폰 수부터 카메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영화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무섭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 오시는 우체부가 굉장히 친절했댔어요. 근데 오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체부를 가상해서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됐죠. 뿌듯했죠. 왜냐면 처음에는 뭐 영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 상영을 하고 나니까 어머 더 많은 사람들 부를 걸 이거 자랑스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아들 다 봤는데 어머 내가 할머니가 아니고 뭐 젊은이 같은 기분 들더라고요. 예. 내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래. 뭔데요? 우리 친구가 카톡이 왔는데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래. 뭐라고 했어? 친구가 맞아요? 맞아.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친구 맞아.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대요. 네, 감독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촬영하실 때도 직접 또 언니라고 부르시면서 촬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이 촬영을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언니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이게 촬영을 임했어요. 그 촬영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고쳐가면서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했는데 제가 혼자 다 했다기보다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 정도만 했지. 그럼 시나리오 이렇게 만드셨을 때 중점적으로 좀 집중하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어떤 공동체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데 언니들이 그 공동체 문화를 되게 잘 만들고 계시고 잘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영화 속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80살의 맏언니 최정숙, 김숙년 언니부터 막내인 63세 박정례 언니까지 명주동 8명의 언니들은 3개월 동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언니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그동안 사진 수업을 통해 틈틈이 익혀둔 실력이 많은 도움이 됐다네요.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과연 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제가 맡은 연기는 저희 남편이 악기를 좋아해요. 악기 다루는 걸. 그래가지고 색소폰 연주하면서 저는 감상하는 거 그걸 찍었어요. 집집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관객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명주동 골목길을 누빕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정겨운 인사말이 오가고 누군가의 멋진 색소폰 연주도 들려오는데요. 이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한 게 있는 법이니까요. 생애 첫 도전이었던 언니들의 영화 제작, 시사회까지 무사히 마친 뒤 언니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2번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 카메라를 처음에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럴 때는 좀 그래도 도움을 받으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 배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 카메라가 힘든 줄을 알지만은 연기하는 게 더 싫어가지고 연기를 안 하려고 카메라를 맡았는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 카메라가 더 재밌었어요. 우리 미국의 딸이 톡을 보냈는데 그걸 잘 못 봐가지고 배달을 보고 받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애가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 애한테 저게 안부를 전하면서 나는 캠핑카가 갖고 싶다고. 그렇다고 내가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런 장면이 있으셨군요.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까 저쪽 언니들이 뭐 그 나이에 캠핑카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너무 귀엽네요. 예. 그러면 저희도 답장 하나 찍어서 보낼까요? 옆집 정린이는 캠핑카가 있던데 단풍도 보러 다니고 얼마 전에는 설악산 가서 차에서 자고 너무 재밌었더란다. 나는 집에만 있었다.
네, 제가 신앙송을 했더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감독님이 나레이션을 좀 해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엔 걱정했죠. 낭송하고 나레이션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 동백이 잡고. 아이고, 와. 고수톱은 정말 재밌습니다. 우체부가 희자집으로 향합니다. 네, 처음에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참 허접하게 해서 이게 과연 영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솔직히 내 심정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시사회 날 이 친구들 다 모시고 보면서 내용도 참 좋았었어요. 우리 세대에 아주 걸맞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소감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도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는 어쩌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일지도 모르죠. 명주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생애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명주동 언니들.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네, 난생 처음 영화 만들기에 도전한 명주동 언니들의 도전 어떠셨나요? 짧은 단편이긴 하지만 영화 제작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촬영에 연기까지 그 어려운 걸 언니들이 하셨나요? 네. 이 명주동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소한 이야기가 참 정겹고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에도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좀 더 젊어진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아직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영화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화일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원희원의 기원이 형님은 내년 계획 좀 세우신 거 있습니까? 궁금해요? 예. 저는 내년 계획은 소박해요. 부모, 친지, 친구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보증은 서지 말자. 이게 저의 내년 계획이거든요. 효주 씨는? 아, 저요?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계속 저기 꾸준히 들이대는 나무꾼 있잖아요, 여기. 아예 제 이상형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요. 둘의 관계를 축복하고요. 일단 어쨌든 참 새해가 되면 참 많이 바쁘죠. 그런데 이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새해 일출복이죠. 우리 지역에도 일출 명소들이 참 많은데 아직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시청자 세상에서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인작가 김부호입니다. 한국사인작가협회 강릉지부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폴리테크대학 강릉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출의 매력은요. 매일 똑같은 해가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깨우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감동으로서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진 해변을 가면요, 이제 옷바위라고 긴 바위가 여럿이 모여서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대부분 겨울철에 각도가 맞습니다. 그 옷바위의 매력이 그 바위 3개 정도가 이렇게 합해진 건데 중간에 이렇게 U자 형태로 파인 곳이 있어요. 그곳에 수평선도 보이고 배가 지나는 것도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해까지 넣어서 이렇게 연출을 하면 굉장히 멋진 작품이 됩니다. 하조대는 제가 생각하기로 의미가 크죠.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애국가에 나왔던 그 소나무가 그 기암 절벽의 꼭대기에 그 서 있는 그 자태 자체로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 명품 소나무 밑에
해가 떠오르는 명품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일출은요, 겨울철하고 묘하게 잘 매칭이 잘 되는데요. 정동진 역시도 그렇습니다. 해가 남쪽으로 아주 내려갔을 때 동지 부근에 그 정동진 역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보면은 그 배 모양의 건축물하고 가까이서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아미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동해안의 최고죠. 그 바위 군락이 촛대바위 쪽에 군락이 있고 그 다음에 해변에서 보면 또 형제바위 그쪽 군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 동지 부근에는 해가 내려갔기 때문에 촛대바위 쪽에 가면 촛대바위하고 그 주변의 바위 군락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하지 부근 3, 4, 5월, 9월, 10월 이쯤에는 추암 해변에서 그 형제바위를 보고 감상하면 아주 그 형제바위 우측으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아주 일품입니다. 사진 찍으면서요, 제 자신도 놀랐는데요. 태백산에서 우연히 철쭉 사진을 찍다가 시야가 아주 좋은 날인데 찍을 때도 잘 몰랐어요. 집에 와서 화면에 띄워놓고 크게 보니까 일출이 잡혔는데 바다에서 뜨는 일출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오메가 일출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멋있는 일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바다하고 태백산은 거리만 좀 멀 뿐이지 그 중간중간 산이 가리지 않는 바다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좋은 날은 태백산에서도 얼마든지 바다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작가는 발로 사진을 찍는다잖아요. 그래서 건강이고요. 또 산을 자주 가니까요. 무릎이 성한 날까지 산 가야 되니까 정말 건강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새해에는 올해도 산에 가게 해주세요. 또 오게 해주세요. 고성 공연진부터 동해 추암까지 일출 어디서 봐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 고민이 좀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네, 바다에서 보는 것도 참 멋있지만 이 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 정말 장관입니다. 설악산, 태백산 워낙 일출 명소지만요. 올해도 꼭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장소도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새해 일출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다짐도 이제 빌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이제 떠오르는 환한 해 딱 보시면서 2020년도 활기차게 야무지게 깔끔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7번 국도, 지난 시간에 세노테 지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세노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천연 싱크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의 신성한 샘물이었던 세노테, 이곳에는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네, 당시 문화, 역사,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신비로운 세노테 만나러 가보실까요? 마야의 인신공의에 대한 전설이 서구 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무렵부터였다. 그 전설의 진원지는 마야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치첸 이츠아였다. 치첸 이츠아는 샘물 근처의 이츠아인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샘물이란 마야에서 가장 성스러운, 그래서 이름마저 성스러운 샘물인 세노테 세그라도를 가리킨다. 세노테 세그라도는 16세기 초반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 이후 디에고 데 란다 주교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알려진다. 스페인 국왕의 명을 받고 유카탄으로 온 데란다 주교는 미신과 악마의 망언서라는 이유를 붙여 마야 문자로 기록된 천문학과 수학, 건축, 예술에 관한 서적들을 단 3권만 남겨두고 모두 불태웠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야의 신화와 역사, 언어 등을 수집하여 유카탄 지역 문물들의 재간계라는 책으로 남겼는데 바로 이 책에 세노테 세그라도에 대해 기록해둔 것이다. 쿠쿨칸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도
차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다. 이제 두 신 사이에는 명백한 역할 분담이 생겼다. 뭐 정치 권력적인 요소라 그러면 이제 차크는 더 의례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 뭐 종교적인 요소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최고로 발달된 마야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그 자체가 달력이라 불리는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 1년에 2번 춘분과 추분이 되면 피라미드의 북쪽 계단에 드리워진 태양의 그림자가 구불거리며 내려와 쿠쿨칸 신이 재림하는 듯한 특별한 장면을 연출한다. 마침내 쿠쿨칸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태양의 모습을 감추는 시각. 마야 전사들이 금성신전이라고도 부르는 공놀이장으로 모여든다. 펠로타 혹은 폭타폭이라 불리는 매우 특별한 공놀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펠로타는 유카탄의 한 테마파크에서 마야의 후예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펠로타 혹은 폭타폭이라 불리는 전사들의 공놀이는 손과 발은 사용하지 않은 채 엉덩이로만 쳐서 높이 매달린 골대에 넣어야 하는 어려운 경기다. 생고무를 단단하게 뭉쳐 만든 매우 무거운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험한 경기이기도 하다. 포폴부 신화에서 영웅으로 표현되는 제규어는 전사이자 왕을 상징하며 공은 태양의 신 킨을 상징한다. 검은 칠에 해골 분장을 한 사람은 지하세계의 왕인 시발바를 대변한다. 왕은 지하세계로 떨어진 태양을 구하기 위해 지하세계와 싸운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한 쌍둥이 영웅이자 지상의 왕은 전쟁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 법. Pues hay una polémica porque no hay una precisión en cuanto en cuanto a quién de los grupos participantes en el juego de pelota. 의식의 마지막은 성스러운 세노테에서 이뤄진다. 목이 잘리거나 심장이 꺼내진 채 죽은 전사의 시체는 피라미드의 북쪽에 위치한 세노테 세그라도로 향한다. 시체가 성스러운 샘물 안으로 던져지면 의식은 비로소 끝이 난다. 성스러운 세노테에서 발굴된 유골 중 많은 수가 목이 잘리거나 타격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야인들에게 세노테는 지하세계의 입구인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자궁과 같은 장소였다. 물속에서 피어나는 수련은 다시 태어남을 상징한다.
태양이 지고 다시 떠오르듯이 혹독한 건기가 끝나면 다시 생명의 계절이 찾아오듯이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장소, 그곳이 세노테였다. 그러므로 세노테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었다. 희생제의란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한 의식이었다. 고대 마야인들에게 성스러운 존재였던 이 세노테. 단순히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넘어서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비롭기도 하고 우리 성수리 씨처럼 성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살짝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야의 후손들이 어쨌든 전통과 역사, 문화를 잘 계승해 가고 있다.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좀 낯선 마야 문명 세계를 만나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직접 가서요. 오늘 본 장면들을 두 눈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 산행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환 씨, 네. 우리가 지난주에 기환 씨가 산 정상에 올라서 산고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올라갔습니다. 제가 또 7번 국도 MC잖아요. 누가 7번 국도 MC 아니라 할까 봐. 제가 정확히 그 산에 7일 7시간 7분 7초 동안 있다가 어제 내려왔어요. 에이, 등산 아니고 등산 학교만 다녀오셨던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맛보기이자 예고편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가 아니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지난 시간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준비물 살펴봤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녹음 기능, 동영상 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산악인, 진정한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 요거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한 겨울 산행 정말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읍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메모지 다시 꺼냈어요. 네, 들어갑니다. 겨울에도 많은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산으로 향합니다. 산마루에 소복히 하얀 눈이 쌓이면 등산에 백미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꽃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겨울 산행에는 갖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꼼꼼한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과연 김규환 리포터는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산행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곳은 속초에 자리한 국립등산학교. 네, 겨울철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제가 직접 실차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 당일로 이제 설산을 가는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보통 전문 산행 하시는 분들 피켈이라고 이렇게 좀 꽃게처럼 생긴 걸 이렇게 들고 가는데 우리가 일반 산행할 때는 워킹을 할 때는 이 스틱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자, 스틱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굉장히 우리 무릎 관절에 그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오색 루트를 통해서 대청봉 올라갈 때 또 정상 갔다가 내려올 때 계속 내리막이에요. 자, 계속 내리막이면 결국 무릎에 부담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무릎 관절 보호에 효과가 있는 등산용 스틱.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스틱도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잡아보시겠어요? 잡는 방법이 있다고? 자,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휴대폰을 올렸을 때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잡아보세요. 휴대폰을 올렸어요. 자, 잡았죠. 자, 받아야죠. 받아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고리를 넣으십시오. 고리 밑에서. 자, 이렇게 늘어뜨리면 밑에서부터. 위에서.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움켜줘. 이렇게 움켜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빼고 잡으십시오.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되는구나. 손목에 걸립니다. 스틱을 놓치지 않도록 끈을 손목에 한 바퀴 감아서 잡아주면 전화가 왔을 때도 문제 없겠죠? 자, 실장님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교육하시면서 그 사고 유형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겨울 산행에서? 추위, 날씨에 의한 이제 사고 또 많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실족이나 낙상 이런 골절 사고가
많고요. 그것은 이제 뭐 장비, 뭐 아이젠 같은 거를 뭐 안 가져갔다든가 할 때 미끄러져서 낙상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상 이런 사고들이 주로 겨울철에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죠. 겨울철 등반 사고 유형 첫 번째는 실족 사고입니다. 눈이나 얼음 때문에 미끄러워진 등산로에서 자주 발생하죠. 두 번째는 체온 저하로 인한 동상이나 동사인데요. 산 정상부는 지상보다 훨씬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방수와 발열 소재의 복장을 선택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겨울철에 겨울산을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그냥 청바지에다가 윈드 자켓 없이 이렇게 산에 갔다가 실제로 눈보라를 만나서 동사하는 사고. 동사요? 동사. 이제 손가락, 발가락 관리. 즉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이 이제 그 젖었다거나 네. 장갑도 젖은 상태로 말리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바로 동상으로. 조난을 당했을 땐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등산로의 위치 표지판을 참고해 119에 신고하거나 119 앱을 이용하면 GPS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구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근데 만약에 저기 하다가 제가 조난당한 위치를 모른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그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자, 내가 이제 토항송 폭포 아니면 울산 바위를 간다고 했을 때, 자, 글로 가다가 사고 났으면 여기 울산 바위 가다가 사고 났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요즘 웬만한 등산로에는 그 좌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숫자로 돼 있고. 네, 거기 뭐 위도, 경도, 뭐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위치를 불러주면 구조하는데 굉장한 구조대원들이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이 방전이 됐어요. 네. 근데 보조 배터리도 없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자, 그거는 사전에 준비한 만큼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내가 장비를 뭐 다운팍 이런 윈드 자켓이라든가 경량 패딩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기본 비상식량. 자, 이거를 가져간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근데 이런 것마저도 준비를 안 해가면 자기가 정말 혼자 휴대폰도 방전이 되고 아무것도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극한 상황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물들을 반드시 챙겨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과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 남겨두셔야 됩니다. 겨울철 등산 코스를 선택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눈이 내릴 경우 소요 시간을 1시간 더 넉넉하게 잡고요. 겨울철엔 해가 일찍 저물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산 그 밑에 쪽의 날씨 다르고 정상부는 또 완전 그냥 막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건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지금 그 날씨 관계는 사실 그 우리 그 기상청에서 그런 산간 날씨도 예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나온 어플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산행 날씨가 다 예보를 하기 때문에 그 예보를 잘 듣고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는 비가 오는데 저 위에서는 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자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자켓이 바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서 이 습기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챙겨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역시 강원도죠. 겨울 설산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선행돼야겠죠. 꼼꼼한 준비로,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겨울 산행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 산악대장 기환이와 함께 가실래요? 어때요? 저 7.8기의 사나이, 이제 7.8기환, 오뚜기환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니 안전하게 돌아오신 건 다행인데 이번 주에도 등반에는 실패하셨네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특히 이제 효주 씨랑 같이 가려고. 저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중간에 내려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겨울 등산은 등산의 꽃이라고 할 만큼 가시면 일단 멋진 장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등반 전에 안전수칙 숙지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알맞은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등산하실 때 나에게 맞는 알맞고 또 즐거운 등산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벌써 2019년 마지막 방송이네요. 참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것도 많고요, 미련도 많고 뭐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 좀 슬퍼요. 누나 어떻게 해요, 슬이 누나? 그러지 마요. 이럴 땐 진짜 좀 누나 같아. 근데 마음이 그런 거 어떻게 해? 마음이 그런 거 어떻게 보죠? 아니야. 잊읍시다. 마음이 그런 것들은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자고요. 네, 뭐 좀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지나간 걸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요. 앞으로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효주 씨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랍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흘려보내는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인 거죠. 자, 7번국도 한 해 동안 저희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자, 내년에 저희가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한 소식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